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형쌤과 함께하는 매일매일 매일헌법 벌써 2달, 3달만 이렇게 해갖고 벌써 3달째가 되고 있어요. 2월달에 시작했는데 벌써 4월달 중반에 이르렀네요. 자, 매일매일 쌓이다 보니까 벌써 2달. 야, 뭐 금방 가죠. 그러면 어차피 이제 3달, 4달 여러분의 실력 이렇게 쌓다 보면 어느 날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갖춰지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하루 이거 한 문제 갖고 뭐 되겠어 했는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 꼬박꼬박 체크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의 실력은 늘어납니다. 그게 바로 공부예요. 스텝 바이 스텝. 이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취지가 여러분의 실력을 늘려주기 위한 매일매일 학습을 위한 유도 학습을 위한 강의였어요. 잘 따라오셨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거 아시죠? 자, 4월 15일 월요일 한번 일주일을 신나게 한번 출발해 봅시다. 갑시다. 자, 상반기 비상계획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문제가 15문제 정도 헌법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비상계획관 문제가요, 가장 최근 문제를 많이 내요. 최근 판례를. 그리고 22년 헌재라든지 23년 헌재 판례를요, 가장 많이 취급하고요. 또 그 과거에 있던 걸 안 내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판례들 위주로 문제를 냅니다. 15문제밖에 안 되다 보니까요, 핵심적으로 내요. 자, 15문제 통치문제까지 들어있다니까 바쁘겠죠. 그래도 문제 자체가 굉장히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하고 조금 난이도 있게 내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그러니까 1번이라고 썼는데 헌법 10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헌법 10조. 자, 헌법 10조는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지만 10조.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렇게 돼 있고 요거 가치까지 됐는데 요거는 자, 5차 3공하고 개헌 당시, 개헌 때 처음 들어온 거고요. 후단에 이제 요게 다 꼬마 찍고 나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요는 8차 5공하고 헌법에 처음 유입됐다는 거, 개헌하면서 유입된 거. 이건 다 아실 거야,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후단에 또 요렇게 돼 있고, 콤마, 자, 마침표 찍고 나서 국가는 불가침,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기본적으로 요 조문에서 뭘 할 수 있다?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민 사이에서 관계에서, 여기서는 기본권 보장이다 이런 말을 쓰고요. 보장이다 이런 말을 쓰고, 여기서는 보호다 이런 말을 쓰는 거 아시죠? 이렇게 요 보장의 의무에는 여기서 말하는 보장의 의무에는 단순히 요 보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권 보호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해갖고 기본권 보호무의 근거를 우리는 10조 요 이문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문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그 자체는 물론 행복추구권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에게 주어지는, 따라서 단체는 원칙적으로 안 되죠.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단체가 씩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 자체는. 하지만 여기서 도출되는 이런 얘기 하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이라든지, 자, 인격권을 결정하기 위한 자기결정권, 자, 그 다음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요즘에는 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서 또 조금 발전해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내용이나 그 정의가 바로 잡고 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결정을 해서 일반적으로 행동을 하셔야죠.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은 자기가 행동했으면 자기가 책임지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기 책임 원리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책임 원리가 나오는데, 내가 했으니까 내가 책임지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과실 책임주의. 자, 이 과실 책임주의는 단순히 10조만이 아니라 119조라는 경제에 관한 원칙 조문에서도 함께 찾아볼 수 있어요. 10조와 119조 요 두 조문에서. 자, 이렇게 발전이 자꾸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문을 하나 다, 항상 우리 법학이잖아요. 법학에서 가장 핵심은 조문입니다. 조문에서 모든 것을 다 유추해 가면서 이런 자 내용까지 정리를 하고 나서 여기에 관련된 판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어디 가서도 여러분의 지식이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낙엽이 바람에 불어서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낙엽이라고 하죠. 그 낙엽이 길 위에 쌓이면 이 낙엽은 도대체 어느 나무에서 나왔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만 불면 후 날아가 버리죠. 하지만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견고하게 나무에 붙어 있는 동안에는 이 낙엽, 그러니까 이 이파리, 이 잎은 이 나무의 잎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낙엽과 같은 주식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낙엽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주식, 살아있는 지식으로 여러분은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은 항상 법학이니까 법조문이 기준입니다. 이 법조문의 연역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한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용 정리하면서 한계도 하죠. 한계로서 이건 경계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 그러면서 그런 범위 내에서는 또 제한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형성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판례까지 여러분들이 조금씩 지식을 확고히 견고히 나간다면 아마 어느 문제에서 어딜 가도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약간의 노력이나 약간의 조금 이렇게 코칭은 좀 받으실 필요가 있지요. 그래야 시간이 줄어들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능력 대단하죠. 이 강의를 들을 정도 됐으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수험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자질은 갖춰진 거예요. 다만 그런 자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하거나 좀 그러려면요 약간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판례들이에요. 물론 여기에 더 나가서 일반적 인간의 존엄가치에서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주권에서 함께, 하지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은 행복주권에서 도출된다. 자, 다른 개별 기본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조를 바로 찾으면 안 되는 게 이게 포괄적 기본권, 일반적 기본권의 성질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자체는 절대적 기본권 누구나 인간이 가져야 되는 거지만,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도출되는 기본권들은 상대적 기본권에 해당되니까 여기는 37조 2항상의 한계, 이걸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판례 들어가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자, 판례 설명 가보겠습니다. 자,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된 권리. 요거 벌써 몇 번 기출이 됐어요. 출생 등록할 권리. 이거 기본권이다. 자, 이걸 모르시는 분이나 이런 분은 이제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기본권이다. 근데 출생 등록될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세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데 이게 뭐 23년 거의 뭐 따끈따끈한 판례잖아. 3월달에 나온 판례니까, 23년 3월달에 나온 판례니까 아직은 쉽지 않은 판례예요.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출생 후 곧바로 요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요게 곧바로.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왜 기본권화 시켰을까요? 자,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에서 37조 1항을 근거로 기본권을 인정할 때는 기본권을 인정할 필요성, 국민적 합의,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기본권으로 봐야 될 필요성, 그 다음에 원래 이 헌법이잖아요. 국민주권자의 합의잖아요.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적 합의. 그러면 법률이라는 권리 체계도 있는데 왜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해야 돼? 라는 중요한 그런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군가의 개별적인 단체만의 생각이 아니라 온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37조 1항에 의해서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출생 등록될 권리는 그러면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동이죠. 출생 등록을 할 아동의 문제예요. 그럼 아동은 보호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아무래도 혼자서 독립적으로 사회 구성으로서 역할을 하기엔 아직 모자른 게 많기 때문에 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조치를 하려고 봤더니 기록이 없는 거야. 아니면 조치를 하려고 봤더니 고유한 번호가 없는 거지. 우리 고유한 번호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근데 그런 번호가 없으니까 어떻게 아동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보호를 할 필요성 있는 범위 내에서만큼은 기본권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기본권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출생 바로 하면 아직은 뭐 무슨 어떤 정책적인 어떤 국가 배려나 이런 게 아직은 필요한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하고 뭔가 구별해야 되고 필요한 단계가 그래야만 기본권성을 주장하고 권리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라는 말이 아니라 아동으로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걸 냈다니까요. 그래서 비상기획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의 본질적 성질, 필요성, 이걸 묻는 거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뭐 중간에 이걸 단어 막 바꿔갖고 아니요. 37조 1항에 보면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도 보호합니다 라고 할 때 37조 1항은 그럼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보호할 때 어떤 게 기본권이고 어떤 게 기본권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 기본권에 인정할 요거에 관한 근거가 37조 1항이에요. 그러면서 10조에서는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라고 안 하죠. 불가침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그는 국가의 의무를 부여한 조문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권을 인정하기 위한 조문이고, 얘는 국가의 의무를 부과할 조문이니까 10조 2단하고 37조 1항은 부딪히는 조문이 아니라 조화롭다. 이걸 정말 많은 뜻이 담겨져 있죠. 근데 이거 곧바로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이거 못 찾으시는 분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래요. 어떤 시험이든 이거는 기본권에 관한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인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정하느냐라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좋은 판례이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이는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쟁보 주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뿐만 아니라 자 34조 1항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36조 1항 가족생활, 34조 4항 국가의 청소년. 이거 보세요. 정말 청소년으로서 보호해야 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보호해야 되고 아시겠죠? 인간으로서 보호해야 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보호해야 될 필요성 있는 그 순간에 대해서 등록될 권리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출생 후 곧바로 이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지문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37조 1항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기본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피해 학생에 대해서 서면 사과, 구두 사과하지 말고 서면 사과, 또 여러 개 중복적으로 자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전부 다 합헌이었어요. 요즘에 학폭이다 뭐다 문제가 많아요. 예전에 정말 훈육이다 해갖고 굉장히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엄격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그러면 아마 아동학대다 또는 폭력이다 해갖고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엄격한 분위기만 조성이 됐어도 한마디로 학교 분위기 그런 분위기만 조성을 잘했어도 아마 조금 더 자제하는 능력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 자제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린 학생들은 욱하는 감정이 누구나 있습니다. 뭐 저라고 없겠어요. 하지만 그걸 꼭 누를 수 있는 자제하는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나 학교 학풍 이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법제나 제도적인 사회적인 공감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그때 당시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퇴계 이황 선생님 지금 만나면 숨이 딱 멎겠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게 사회적 분위기, 제도, 법제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되고 국민적 의식까지 합쳐질 때 그런 게 완성되는 거예요. 누구만 노력해야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진지함을 보여라. 이 정도 진지함은 그렇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마저도 침해는 아니에요.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법조항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진지함,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고 따라서 가해 학생에게 의견, 진술 등 적정한 절차, 기회를 제공한 뒤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내려지는 조치이며 결국 결과는 일으켰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성은 해야죠. 이런 얘기죠.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추가적 조치나 불이익이 없어 가해 학생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제한은 맞지만 침해는 아니다. 자,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도로교통법 44조 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따끈따끈하죠. 여러분 삼진 아웃제는 여전히 합헌입니다. 이거 합헌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에서 갈렸어요. 두 번이에요. 두 번 위반했을 때 자 요 두 번 위반했을 때 측정 거부하고 음주운전하고 두 가지를 섞어서 이걸 반복적으로 두 번 하던 이걸 반복적으로 두 번 하던 이걸 이렇게 하던 이걸 이렇게 하던 관계없어요. 면허 취소 사유가 두 번 있었을 때 이럴 때 가중처벌 이게 문제됐죠. 두 번 만에 가중처벌 간격 우리 형시료라는 제도가 있는데도 20년 전에 있었던 기록을 가지고 지금 와서 두 번째세요? 가중 이거 너무 간격의 범위가 너무 폭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헌 결정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두 번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해요? 10년 내 이렇게 제한 문구가 제한적인 기간이 지금은 정해졌어요. 그래서 개정을 했죠. 위헌 이후에. 그래서 요거는 합헌이다 이렇게 바뀌었고 그에 반해서 두 번 위반했다 음주운전을 이유로 두 번 또 걸린 거죠. 그게 정지 사유든 취소 사유든 두 번 위반했을 때 면허 취소는 이걸 필요적으로 했을 때 요거는 반하지 않는다 합헌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삼진아웃은 합헌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지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해서 44조 음주운전이죠. 네, 이렇게 1항, 그다음에 음주추정 2항 뭐 이렇게 나오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돼도 이거 두 번째 걸렸을 때 면허 취소하는 건 합헌입니다. 하지만 두 번 만에 가중처벌? 그럼 가중처벌하려면 기존에 있던 범죄를 이유로 가중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는 뭐 형시로에 걸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너무 범위가 넓더라. 그래서 그것만 위헌이었다. 구별하세요. 자, 필요적으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도로교통법 93조 1항 단서 2호 자 취소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교통질서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운전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하지 않습니다. 공익이 더 크다는 거죠. 4번 전동 킥보드 무게도 많이 나가고 속도도 세요. 여러분 자동차 페달 밟아갖고 달릴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진짜 운동선수가 아니면 뭐 30km씩 막 25km씩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동 킥보드는 그냥 쭉 당기기만 하면 훅 하고 달리니까 훅 이렇게 몸이 젖혀질 정도로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 30km, 40km. 여러분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자, 안전 장비 없이 40km, 30km를 몸으로 뛴다.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자동차 안에 들었으니까 100km가 그렇게 느껴지는 게 그닥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드러난 상태에서 20km, 30km, 40km 굉장히 빠른 상태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피해가 크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더 빨라지고 사고 위험도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아무래도 전동 킥보드는 25km라는 속도 제한을 둔 거예요. 속도 제한을 둔 거. 이 정도는 그렇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느린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인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조항 중에 해당 부분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뭐 이건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아시는 판례였어요. 자, 오늘 문제 굉장히 어렵죠. 한동안 요 15문제 안에 있는 것 중에 기본권과 관련된 거 쭉 보고요. 통치구조는 또 주말에만 하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잘 이용하세요. 자기에 맞는 시험, 자기에 맞는 공부, 자, 하는 건 좋지만 어려운 문제도 쉬운 문제도 정인영 선생님과 함께 한다면 계속 여러분의 실력은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한번 월요일 같이 했어요.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